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과 배신, 용서와 화해가 모두 담긴 길고도 복잡한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40년 전 제 나이 25살 때, 제가 아직 젊고 세상을 모를 때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고 자란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서울의 한 무역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처음엔 서류를 정리하고 해외 바이어의 연락을 받고 상사의 커피를 타는 일이 전부였지만 매일 배우는 것이 많아 즐거웠습니다. 하루는 팀 선배가 저에게 회식에 참석하라고 강하게 권했습니다. 저는 낯선 사람들과의 술자리가 부담스러웠지만 선배의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워 따라 나섰습니다. 회식 자리에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어색하게 맞은편에 앉은 저는 한쪽 구석에 있는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호였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선해 보이는 얼굴에 짧게 다듬은 머리, 정갈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어색한 술자리에서 여러 사람들을 배려하며 분위기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선배의 소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정은 씨, 제가 말했던 그분이에요. 무역부서에서 일하는 민호 씨.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민호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소개였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우리는 쉽게 공감대를 찾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어린 시절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고, 그래서인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성격에 끌렸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하며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일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전시회 자료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새로운 바이어가 요구하는 가격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하지만 점차 서로의 취미와 일상에 대해 묻고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한강에 나가 달리기를 한다고 했고, 저는 작은 카페에서 책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주말에 함께 한강을 걸으며 바람을 쐬고 길거리에서 파는 어묵을 먹으며 웃음 짓기도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첫 데이트는 남산타워를 올라간 날이었습니다. 가을이 막 시작된 10월 초,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였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는 가방에서 작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어머니께서 싸주셨어요. 해물 김밥인데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먹으면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마음이 고맙고 어색한 웃음 속에서도 한결 정감이 느껴졌습니다. 김밥을 먹으며 우리는 서로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던 이야기, 그는 어머니가 아버지 없이도 그를 어떻게 키웠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시간이 멀리 흘러가도 그 장면은 제 마음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데이트를 하며 작은 다툼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약속 시간에 제가 30분 늦었는데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아 걱정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은아, 다음에는 늦는다고 꼭 연락해줘. 혹시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저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고 그런 그의 진지한 모습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연애 6개월쯤 지나 민호는 저에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봄바람이 부는 4월,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공원 벤치에서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은 씨, 나와 함께 앞으로의 삶을 살아보지 않을래? 나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각자 부모님께 소개를 드리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처음에는 어린 딸을 보내야 한다는 아쉬움에 반대했지만 민호가 일손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와 도와드리고 우리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시어머니께도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저는 정은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양가 친척과 친구들이 축하하는 가운데 민호와 저는 서로의 눈을 보며 서약을 나누었습니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까? 네, 약속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결혼 후 민호와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의 모든 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음식을 할 때면 시어머니께서 레시피를 알려주시겠다며 옆에 서서 설명하셨습니다. 된장은 너무 오래 끓이면 안 돼. 국물이 탁해져. 김치는 손으로 살살 묻혀야 젓가락으로 찍어가며 넣으면 안 된다. 저는 배우는 마음으로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지적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설거지를 왜 이렇게 헐렁하게 하니? 물을 절약해야지.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왜 매일 만들지 않니? 여자가 정성을 보여야지. 저는 처음에는 웃어 넘겼지만 반복되는 잔소리에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남편에게 몇 번 고민을 털어놓았지만 그는 어머니가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뿐이야. 그냥 흘려들어라고 말할 뿐 적극적으로 중재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도 사소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혼한 지 1년쯤 되자 남편은 회사 프로젝트가 바빠졌다며 밤늦게까지 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일이니까라며 이해하려 했지만 며칠 연달아 새벽 2, 3시에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자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들려온 그의 휴대전화 알림에 눈이 번쩍 떴습니다. 오늘 즐거웠어. 다음엔 더 오래 함께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읽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새벽에 잠 못 이루며 뒤척이던 저는 아침이 되자마자 친구 지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지우야, 민호가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왔어. 지우는 제 전화를 읽고 한참을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일단 직접 물어보는 게 맞아.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사실을 확인해. 그 말에 저는 마음을 다잡고 남편에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들어오자 저는 평소와 달리 차분하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솔직히 말해줘. 요즘 바람 피우고 있는 거야? 순간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한 후 낮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정은아, 미안해. 나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어.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고 차가운 공기만이 피부를 스쳤습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야? 누구냐고? 그는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그 순간 나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한 친구, 그녀가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고 머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어머니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한참을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은아, 사실 지우는 내 언니야.
내 아버지가 젊었을 때 다른 여자 사이에 낳은 딸이야.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가까웠던 친구가 사실은 제 혈육이라니.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그랬던 일을 알고도 나는 참을 수밖에 없었단다. 다른 아이들에게 죄를 묻고 싶지 않았어.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내 감정이 혼란과 분노, 슬픔과 혼란 사이를 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집에 앉아 계셨고 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내 젊은 시절의 실수로 너희들을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그저 두 집을 모두 지키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이었어.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의 후회가 담긴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를 탓해야 하는지, 이해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침내 나는 지우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녀와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우리는 둘 다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나도 내 존재를 알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를 찾으려던 나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고 사실을 알고 나서 널 찾아오려고 했어. 그 와중에 민호 오빠를 만났고 그에게 마음이 끌렸어. 모든 게 잘못된 거 알아. 정말 미안해. 그녀의 말에 나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나도 혼란스러워. 내가 내 언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힘든데 내 남편과 그건 정말 하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피해자야. 아버지의 잘못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우리가 서로를 미워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앞으로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자. 우리는 서로 울면서 손을 잡았고 마음 한구석에 묵혀있던 분노와 슬픔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 나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정은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양쪽 부모님과 변호사를 만나야 했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속삭임도 견뎌야 했습니다. 우리 동네의 소문쟁이 아줌마들은 작은 동선에서도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어휴, 정은이 남편 바람난 거 알았어? 지금 이혼 준비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는 나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지우가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시련이 지나고 나면 분명 새로운 길이 열릴 거야라고 힘을 주었습니다. 지우도 언니, 내가 미안해. 내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앞으로 같이 가족으로 살자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혼은 정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은 미안함을 전하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떠났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홀로 서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불안함이 몰려왔고 한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일어나 회사에 가면 해야 할 일이 쌓여 있었고 저는 일을 하며 조금씩 상처를 잊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새롭게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위로하며 때로는 화를 내거나 울고 웃었습니다. 이 모임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각자 특별하지 않을지라도 고통 속에서 길을 찾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친구가 좋은 사람을 한 명 소개시켜 줄게라며 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태훈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진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서로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전 결혼에서 헤어짐을 겪었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오래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고, 그는 나를 비판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공감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가까워졌고, 어느 날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은 씨,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당신과 함께하면서 다시 행복이라는 걸 느꼈어요. 나는 두려움도 많지만 이제는 당신과 함께라면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한동안 그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나는 또 한 번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서서히 관계를 발전시켰고, 시간이 흘러 그는 나에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둘러 결정하지 않고 어머니와 지우에게도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좋게 보았고, 그가 나와 우리의 가족을 존중해 줄 것이라는 신뢰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리고 새로운 가족으로 출발했습니다. 태훈과의 결혼 생활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소한 일 하나에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고 물어주었고, 내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시댁과도 거리가 있어 우리 둘이 세운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작은 카페를 열고 따뜻한 커피와 손수 만든 파이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카페를 찾아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우리는 그 속에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딸 수진을 낳았습니다. 수진이는 우리 가정의 빛이었습니다. 수진은 명랑하고 호기심이 많았으며 늘 밝은 에너지로 집안을 채웠습니다. 우리는 이전과 다른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진이 자라며 학교를 다니고 친구를 사귀며 때로는 작은 일로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가 아이였을 때도 이런 모습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수진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작은 갈등도 생겼습니다. 수진이 첫사랑으로 인해 눈물 짓던 날, 나는 딸의 방문을 두드려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도 처음 사랑에 울고 웃던 때가 있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아픔도 추억이 되더라. 지금은 힘들겠지만 엄마가 늘 내 곁에 있을 거야. 수진은 내 품에서 한참 울더니 엄마 고마워. 엄마도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서로를 이해하며 모녀간의 끈을 더 굳게 맺어갔습니다. 수진이 대학을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어 그녀는 민재라는 남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나는 딸이 사랑을 찾은 모습을 보며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집을 찾아온 날, 나는 민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눈과 얼굴 윤곽에서 옛 남편 민호의 모습이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의 어머니가 지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시 한번 운명의 장난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 끝에 나는 이 사실을 딸에게 말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녀와 민재가 더 깊은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에게 이야기를 전하던 날,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지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사실을 받아들이며 엄마, 당신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알게 됐어요. 내가 좀 더 일찍 엄마와 지우, 이모의 관계를 이해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민재와 이야기를 나눴고 두 사람은 아픔 속에서 서로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성숙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가을이 오면 카페 앞 도로에 낙엽이 쌓이고 손님들은 따뜻한 커피를 찾았습니다.
카페 한켠에서 나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읽으며 그를 용서하는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에는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두 가정을 모두 포기할 수 없었던 그의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비겁했다. 하지만 그때는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너희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나를 이해해 주기 바란다.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훔쳤고 그의 삶에도 분명 후회와 고통이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나는 지우와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겨울, 우리는 아버지가 젊은 시절 지내던 작은 시골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노인은 여기 예전에는 여름이면 아이들이 논밭에서 뛰어놀고 겨울이면 연못에서 스케이트를 탔지. 아버지가 여기서 자주 기타를 치곤 했어. 그는 노래를 잘 불렀다네라며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그 마을을 거닐며 어릴 적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 나는 나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배려를 받았는지 돌아봅니다. 내 삶에는 수많은 상처와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와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지우와 나는 서로를 받아들였습니다. 민호는 떠났지만 그의 존재도 내 삶을 성장시키는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태훈과 수지는 나에게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며 혼자 웃습니다. 가끔 옛 이야기를 꺼내어 친구들과 나누면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드라마라도 되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웃으며 답합니다. 우리 모두 드라마를 살고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어떻게 그 드라마를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난 종종 손주를 보러 오는 지우의 딸과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웃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 세대의 고통을 넘어서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웃으며 함께 식사를 하고 서로를 사촌이 아닌 친구로 부르는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 한켠에 뭉쳐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비밀과 상처가 때로는 세상을 무너뜨리듯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 뒤에는 또 다른 사랑과 화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끌어안고 나아갈 용기를 내보세요. 그러다 보면 저처럼 어느 날 아침 햇살 속에서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